자, 그럼 공통 질문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자, 우리 머리형. 네, 자, 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 머리형.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이 시작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섭게 매섭게 했던 현실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되게 희망차게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력한 불길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진짜 일하기 싫었어요. 정말 일하기 싫었어.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기 싫은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대한 짧게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유산화를 만났었고, 유산화만이 가장 나를 짧게 일하게 할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형의 전쟁의 느낌? 네, 가슴으로 대화하는 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전쟁이고요. 성장의 원동력은 그거 같아요. 일단 저는 약간 원하는 삶, 내가 좀 원하는 삶, 제가 그 사업 설명할 때 마이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좀 20대 때 돈과 시간을 좀 같이 버는 일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조금 빠르게 좀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영업도 하고 이제 유산화를 만났을 때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빨리 왔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또 유달리 가슴으로.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저한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래, 포기를 했을 때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라고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예, 유산화를 안 하던가 아니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던가. 근데 저는 원래 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너무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다시 또 유산화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무슨 일을 하든 힘듦과 어떤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뿐만이 아니라 원래 내가 했던 일, 그 전에 했던 일, 그런 순간들은 원래 반복된다라고 조금 인정을 한 순간 다시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머리형, 장형, 가슴형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어딨냐고. 유산화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당장 길바닥에 지금 내한테 보라고 머리형, 장형, 가슴이 어딨다고 왜 자기 합리화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 상대가 저에게 그게 장형이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인정을 했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저의 원동력은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유산화 해야 되니까. 되게 감사해요. 아니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였거든요. 뭐가 이렇게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없었던 게 지금 당장 저한테는 이 유산화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방금 얘기 다 하셨던 거예요. 제가 했던 일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절실하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내가 분명히 절실해질 거니까 지금 제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고 근데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뭐 원동력이라는 거는 그냥 해야 되니까 무조건. 유산화가 저한테 필요하니까 이었습니다. 네. 어때요? 자, 가슴형, 그쵸? 가슴형, 머리형. 우리 리더스분들 이야기하는 답은 하나예요. 유산화니까. 대안이 유산화니까 하는 건데 굉장히 다르죠. 너무 많이 다르죠. 하나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시면 장형, 가슴형, 머리형인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탁 듣고 그래 이건 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먹을 수 있게 그쵸? 팁이 됐죠? 네. 너무 좋죠? 너무 멋지세요.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리더님, 우리 리더스분들 우리 왜 셀프 피드백 하잖아요. 서로가 각자가 셀프 리더십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내 스스로 멘탈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 막 끌어올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마음이 내려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만 있었고 나가지 않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파트너분들이 오토를 한 명씩 두 명씩 끊으면서 그리고 내가 강의실 하던 사람이 도대체 언제까지 강의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누굴 만나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제가 집에 서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 오후쯤 제가 일어났어요. 계속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들만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의 그때 셀프 리더십은요. 내가 지금 유산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유산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포기한다면 내일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나는 예전으로 캐디를 해야 되고 계속 내가 하던 일을 계속 달라지지 않는 그 노동 수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상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앞으로 나는 집에는 잠만 자는 곳이다. 집에서 잠만 자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과 뭐가 풀리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자. 누구든 그냥 만나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100일 쓰기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을 자꾸 안 하니까 그 생각을 심어주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일을 쓰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려고 매일. 저 스스로도 언젠가 어떨 때는 내가 생각을 놓칠 때 그럼 저 생각해요. 100일 쓰기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셀프 리더십도 내 스스로 매일매일 유산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야 뭘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끌어올라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셀프 리더십을 항상 자기 전에 하고 잡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유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 이 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도 너무 좋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그렇지 않죠. 나와 좀 다른 반은 뭔가 내 어떤 그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어떤 성공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책이라든지 성공자분들의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또 순간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굵직하게 2개 정도, 그러니까 베이스는 책이었고 좀 내 스스로가 나약해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내가 나약해진다라고 정신적이든 이럴 때 제가 정신적인 것도 중요한데 나의 육체적인 어떤 부분도 좀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등산을 다녔죠. 네, 100일 등산 뭐 이런 그쵸? 세미나 오신 분들은 제가 100일 동안 뭐 산을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좀 산을 가면서 나의 체력과 좀 정신력을 다시
좀 그렇게 다잡아야겠다. 나약해진 내 마음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나를 버린 느낌. 그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네가 잘못됐어.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냥 나 혼자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 어떤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는 자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자신감이 없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나를 잃어버리고서는 그 누구도 그쵸 어떤 주변의 부모님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아이를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떤 셀프 리더십을 했냐면 나에 대해서 좀 집중했어요. 전재희라고 하는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좀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좋아했던 게 어떤 뭐 뮤지컬을 보고 뭐 의외로 마음속에는 있는데 이렇게 선뜻 하지 못했던 뭐 연극 이런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다시 좀 보듬어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셀프 리더십은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선아를 만나고 처음으로 책이라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유선아 할 때만큼만 책 읽으면 참 그전에도 성공했지 싶은데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제 머릿속에 저라는 사람은 그 나이까지 30대 중반 그때까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에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 저랑 다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어떻게 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 아무리 부자들 속에 있다고 한들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스타일은 뭐 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선할 때는 그게 통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하라니까 그냥 명상을 했고 뭘 들으라니까 들었고 따라하라니까 따라했고 근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스폰서님 장형이고 내가 머리형이다. 그러면은 스폰서님 장형이니까 난 못 따라하고 스폰서님 머리형이고 내가 장형이야. 그럼 스폰서님 머리형이니까 난 또 못 따라하고 근데 다 구분선을 자꾸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스폰서님이 무슨 형인지 궁금하지 않았고 스폰서님 그게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 그게 부자들의 태도라고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린다. 멘탈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근데 그때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도 그 MBTI 찍어보면 가장 우울증에 취약한 MBTI 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인정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을 좀 남보듯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눈끝과 손끝과 귀끝을 관리한다. 근데 어떤 거에서 다시 이 에너지가 올라갈지 사실 지금도 제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나한테 뭘 제공해 드려야 이 아이의 기분이 되게 좋아질까?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 뭘 틀어드려 얘한테. 귀에다 뭘 들려드리던가 뭐 눈에다 보여드리던가 뭘 해요. 그러면은 어느 포인트가 딱 맞아요 그날.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은 다시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관리가 되고 그럼 또 그날은 또 잘 살아.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들 좀 나를 버리는 거 유선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미 성공했다. 그럼 여기 안 왔겠지. 여기 와 있는다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내가 보완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저는 셀프 피드백, 셀프 리더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현정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여기는 복제잖아요. 지금 복제를 하고 있잖아요. 세뇌를 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하는 거예요. 왜 복제를 할까요?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간 그 길을 먼저 가주신 그 길을 저희는 따라가는 건데
이야기 주신 대로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각되는 게 원래는 원래 없어요. 원래는 내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원래를 버려야 머리형이 지금 내가 못했던 거라면 해봐야지. 해내야 되는 거. 유형별로 혼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전쟁 예배님처럼 본인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본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본인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 이야기, 신랑, 시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우리 이상수 선생님처럼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생각을 불러요.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저도 듣고 싶거든요. 누우면 자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오늘 약속 없어? 그냥 나가요. 나가면 약속 생길 것 같아요. 세 분께 너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건가요, 저희가? 그쵸? 생각이 나야 돼요. 장형에 맞는 이 친구, 이 파트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쵸? 해도 해도 클로징 멘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는 사실 유산알의 이야기를 하면 노동소득하고 비교하는 게 우리는 너무 노동소득에 머리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권리소득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 않아요? 권리소득이랑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봤어요. 유튜버들이 비근로소득이라고도 얘기하고 연금소득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요즘에 클로징 멘트는 이거 하나로 계속 해요. 이렇게 누굴 만나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고 혹은 앞으로 당신이 일이라고 하는 걸 찾게 될 거고 그럼 찾게 됐을 때 당신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다고 제가 오늘 뵈니까 엄청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또한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근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한 10년 정도는 어쨌든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10년은 열심히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재보니까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은 당신은 엄청나게 열심히 당신 일에서 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10년이라는 시간을 하겠지만 이 시간이 딱 마무리되는 그 10년의 순간에 당신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이 숨만 쉬어도 나오는 금액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정적 이렇게 좀 흘러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권리소득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라고 찾아낸 어떤 비유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집에 한 40억 정도가 통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얼마 정도가 이자로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모르죠. 40억이 없잖아요. 한 2.5%? 이런 식으로 되게 이율이 낮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40억을 절대 잡아쓰지 마세요. 절대 잡아쓰지 않으시면 지금 당신이랑 당신 남편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놀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작진 않죠. 하지만 가소비를 할 정도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4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으세요. 있고 그 금액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저는 그게 없어서 유산화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 안에 40억을 내 평생 벌어도 못 벌 그 금액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그렇게 숨만 쉬어도 나오는 그런 40억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당신 인생에는 필수 같아요? 옵션인 것 같아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돈이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 집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돈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집에 정말 없어도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돈이 없으시다고 하면 유산화를 시작을 해보셔라. 이게 부업으로 가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런 돈은 모두에게 필요할 거니까 그렇게 다 클로징 멘트를 좀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좀 많이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좀 괜찮았던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그러니까 배우기 전과 후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열정, 초기에 그 진짜 열정으로만 사업을 했을 때는 같이 잘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전번에 파트너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사인업을 했던 말이 상상 초월했어요.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대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멋진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강력한 한방도 아닌데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유선화를 뭐 어쨌든 어필을 계속 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요 말에 아 진짜 제가 나를 위하는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인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초창기 거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상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 그리고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던 마음, 뭐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멋진 멘트보다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우죠. 파파 트레이닝도 배우고 되게 멋진 말들 어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안시현 스폰서님 그런 멘트 제조기잖아요. 많이 배워요. 스폰서님 거 많이 쓰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3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네, 3년 뒤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클로징을 하고 있고요. 제품. 네, 제품을 할 때는 약간 그런 멘트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인데 짝퉁과 명품을 저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서플리먼트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인지력이 있는 분들은 정보로 바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누군가는 다 좋다고 하더라. 다 그러면서도 다 뭐가 있더라. 그래서 서플리먼트에 대해서 뭐 그럴 분들은 차라리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짝퉁하고 명품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나름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짝퉁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A 플러스급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도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품은 가만히 있고, 근데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보증서죠. 네, 보증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하는 편이고,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월세. 네, 우리가 그냥 보통 뭐 시세는 다르지만 한 5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월세를 지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그런 월세 개념으로 이 권리소득을 좀 풀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스폰서님 프로모션 할 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50억 그냥 제가 그냥 측정한 거예요. 250억의 자산 가치가 있으신 분을 만나자. 안시현 스폰서님한테 나름대로 추천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은 250억? 네. 250억? 거기에 이제 250억의 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천도 뭐 좋고 뭐 월천도 좋은데 자산 가치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좀 다르게 들리나 뭐 좀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클로징. 근데 그 잘 쓰는 멘트는 그거예요. 3년 전과 3년 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일 이것도 시험 스폰서님 멘트인데 지금 하는 일에서 1억을 벌 수 있느냐? 5년, 10년 이래도 그러니까 1억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로 조금 클로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그 눈빛 확실히 레이저 그렇게 해서 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클로징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중에서도 저도 이제 3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좀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분에게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하는 사람이에요. 2대1 미팅에서. 그럼 사업 설명을 듣고 권리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끝나고 나서 자 권리 수립을 해야 되잖아. 이분이 사업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유산화가 필요해 안 필요해 물어봐요. 저는 딱 결론적으로. 자 설명 들었지. 유산화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마. 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왜? 필요하잖아요. 권리 수익. 다 노동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네. 저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요. 나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내가 과거에 KD 학원에 일했던 거, 직장 생활 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들이었다. 근데 앞으로 3년, 5년 뒤 생각해보니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럼 그 상대에게 이제 좀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 상대도 마찬가지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유산화가 나한테 필요한 도구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이거 선택했어. 언니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네, 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내가 이걸 시작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부업자였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배워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 저는 캐디였으니까 자 내가 어느 직장을 갔을 때 이 일을 하나도 몰라요. 이 세상에 사람하고 연결 안 된 일은 없다고. 자꾸 사람 연결하는데 사람하고 연결 안 된 일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카페 사장을 하든 뭘 하든 나 누군가한테 배워야 된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무조건 만나야 된다.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세미나 1년 동안 이 두 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사업까지. 이렇게 또 눈빛과 확신해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상태가 빨개들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이데이 미팅을 해주셨을 때 거의 사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미팅을 가면 제가 4년 전에 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월급을 300을 받아요. 그러면 내년에 월급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면 320만 원, 그 후년은 320만 원 이렇게 오르죠. 저는 4년 전에 수익이 빵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100만 원, 2년 뒤 500, 3년 뒤 1000, 지금 2000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실과 좀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1년만 더 하면 3000 돼요. 지금 제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정도의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하는 일은 월급처럼 그런 소득이 아니라 권리 수익에 대한 소득의 제한이 없는 시간은 똑같은데 내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클로징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파트너분이 장영이신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듣고 클로징을 해서 그 상대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45만 원 월세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100억 투자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당연히 100억 투자한 사업가가 되고 싶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유산화를 해야 될까? 너가 유산화가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생각을 해봐. 필요해 안 필요해? 너의 꿈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꿈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럼 너 왜 살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왜 살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 20대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냥 숨을 쉬니까 눈을 떠야 되니까 일어나고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야 되니까 자는 거고 그러니까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언니랑 같이 유산하자. 꿈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하게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상대에게.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을 짧게 하고 질문을 좀 하게 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게끔
그래서 나 언니 때문에 유선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게 마음적으로 이제 뭐 거짓말인가? 저 말고 파트너분이 장영인 줄 알았는데 네 장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인을 하고 네,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클로징 하는 것도 제가 듣고 저도 배울 점인 거예요. 그게 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좀 많은 걸 서로 좀 얻어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르죠 클로징이. 이거는 내 언어로 해가지고 유형에 맞춰서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끝없는 노하우 방출해 주시잖아요. 정말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가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박수는 아니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거절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마음을 그렇죠? 어떻게 녹이며 어떤 멘트로 어떤 노하우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분명히 마음을 잘 녹이실 것 같아요. 오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얘기를 그쵸? 우리가 뭐 진짜 진심을 다하던 훌륭한 멘트를 하던 여러 가지 레이저를 쏘든 그분이 아직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제 좀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되 지속적으로 하죠. 제가.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그 아프리카에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 지르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리지 않은 어떤 적당한 선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유산화의 어떤 비전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그냥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한 대상자,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마음이 아직 아니야. 근데 그분한테 너무 목맬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컨택을 하죠.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건 나야, 나. 그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는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그 10만 원짜리 가치, 그 수표 그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산화 다 권리소득이죠. 예, 막 나 건강 뭐 이러시는 물론 건강은 덤으로 가져가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수익을 뭔가 이렇게 원하는 진짜 그런 소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짜리 가치인지를 좀 많이 정해요. 그래서 유산화로 예를 들어서 월천을 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50억이 가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한 500만 원만 벌면 돼. 그러면 뭐 그쵸? 20억? 네, 그래서 가치를 그냥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돈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내가 그런 가치의 사람인데 희미해질 이유가 있을까? 네, 스스로가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컨택을 하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네, 그거 같습니다.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절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한 사람한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더 아까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 오히려 안 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주는 방법을 좀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아무 유산화 때문에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만나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유산화 컨택했는데 내가 그게 거절해서 안 만나면 유산화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그냥 만나는 거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내가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한 번씩 던져주고 다시 한번 현실 점검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결국은 물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것 같고 설득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거 말 자체가 의리되는 거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상황이. 그래서 설득보다는 그냥 툭툭 던진다 그리고 자꾸 현실 점검을 한다 이런 느낌들로 그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닌 거잖아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 근데 그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그냥 선택을 내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인성이 그 만남 과정 안에서 별로인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엔 다 괜찮다고 느꼈으나 계속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만날수록 별로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면접관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보다가 아니면 내가 많은 거예요. 그냥 너는 나의 레그에 들어오면 물을 익었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항상 나한테 키가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키가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키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 안에 키가 다른 거죠. 여기에 키가 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의 답을 기다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이제 기운이 솟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뀌어야 눈에 보이는 게 바뀐다고. 근데 그런 나의 태도, 나의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딱 자리가 잡고 있어져야 거절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거절이 그냥 본인의 자신감이 아직 부족해서 거절하는 거지 이 일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거절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은 내가 만나보자 하면은 언젠간 나의 레그에 들어오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추가 비씨 많이 받아놓으시라는 거. 네, 이상입니다. 저는요 사실 거절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잘.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이게 거절인가? 어쨌든 될 때까지 뭐 될 때까지.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오히려 아유 안 하면 본인 손해지. 그래서 거의 저는 지금까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시스템에서 제가 엄청 많은 거절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이게 거절이었구나 이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저였던 것 같아요. 스포츠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본인이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 세상의 중심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안 하면 네가 손해지 뭐. 아유 나중에 하면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표하거나 할 때 그런 게 가라앉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언젠가 하겠지 타이밍이 오면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고 연락을 안 받는다. 바보겠지 뭐. 내가 피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또 연락 안 받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한참 있다 연락하면 또 연락 받아요. 피했던 거야 저 몰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되고 집착을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연락이 안 오지? 내 연락 2번이나 했는데. 나 피하는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0개의 라운드 찍잖아요. 그럼 이 한 명 연락 안 오면 넘어가요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다 보면은요 결국에 내가 연락했는데 계속 안 해요. 나도 그냥 넘어가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한 3개월 지나죠. 그럼 그때 연락이 돼요. 내가 계속 집착을 하니까 영영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나서 안 가면 그 다음 한 방 돌 때까지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은 저를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절했던 사람이 진짜 신기하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사인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엊그저께 얘기인데 제가 1년 반 전에 저희 파트너분이 신이었어요. 사인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미팅을 잡아서 제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사인을 했어요. 그것도 눈빛이 막 이만 저 처음 사인할 때 그 눈빛으로 완전 제대로 거쳐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 파트너분이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꾸준하게. 유산화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잘 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분이 타이밍이 온 거예요. 지금 할 때라는 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른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일도 하고 있었고 뭐가 타이밍이 아니었나 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구를 봤더니 그때 이 친구가 영양제 값 정도 번다고 했었다. 네. 근데 저는
50이 100이 되고 100이 200이 되는 거를 그때 얘기했을 때 그거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 실감을 못했는데 내 친구가 50이 100이 된 걸 보고 100이 200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그분이 그렇다고 믿을 수도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유선으로 성장하는 모습, 파트너가 생긴 모습, 형제 라인들의 굿뉴스, 사례 이런 것들을 연락을 통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의 라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반드시 오니까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거절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인연 끊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잠깐 나와주면 연락이 또 돼요. 너무 집착하니까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지인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없어요. 저는 다 거절당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던 사람한테 사인을 받을까요? 안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 안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왜 거절당했다고? 얘는 됐어 이제 안 할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명단 막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늘 시간? 좋아요. 오늘 좀 최고지 않나요? 네. 그리고 너무 딱 맞죠? 너무 찰떡이신 것 같아요. 너무 이 시간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꼭 좋은 결과로 꼭 차후에 꼭 이야기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클로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이 세 분도 신규를 계속 찾고 계시거든요. 신규 찾을 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핫버튼 찾으라고.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그 핫버튼을 어떻게 찾는지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핫버튼 같은 경우에 저는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호기심 많냐면 제가 이분을 컨택을 하려면 내가 이분의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장애이지만 그냥 컨택하진 않거든요. 생각을 해요 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장애형 가수형 머리형이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하다 보면 진짜 유산화형이 무슨 말이냐면 장, 머리, 가슴 다 생겨요. 네, 그래서 있어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이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린 아기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이 애 24시간 찰떡 붙어 있죠. 그러면 내가 이분을 컨택을 하고 싶으면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핫버튼 나오는데 그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는 이것도 어제 얘기인데요. 어제 제가 한 거의 10년 만에 같이 캐디했던 동생이 연락이 돼서 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되게 반갑잖아요. 정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무슨 일 하냐고 이런 일 하는데 야 돈 잘 벌겠다 칭찬을 많이 해줘요. 진짜 무조건 띄워줘요. 그래서 야 참 좋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의 이제 가족 얘기 누나가 있었으면 남자분이었거든요. 그 누나 너 누나 있었잖아. 요즘에 뭐해?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때 결혼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지금 살고 있어. 애만 보고 있어. 어디 사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치조하듯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뭐 안성이 산대요. 그래? 뭐 이렇게 이것저것.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상대가 저한테 물어봐요. 유산화 한다고 하던데 누나 영양제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나도 이렇게 지금 캐디 그만두고 제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핫버튼을 찾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이렇게 오바스럽게. 그러면 상대가 기분 좋아지잖아요. 일단 기분 좋아지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지적으로 안 들려요. 칭찬을 막 해주면서 물어보니까 지적한다고 안 들리고 기분 좋은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주변의 가족들의 상황,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황,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 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칭찬 막 한다고.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요. 누나, 야 좋겠다. 일도 안 하고 애만 보고 있으면은 남편이 되게 잘 보나 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못 벌어. 그렇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질문을,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 지금 하는 일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마이스토리.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버튼을 찾아내요. 못 찾았다 오늘. 그러면 또 약속 잡죠. 제가 찾을 때까지. 네, 그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무조건 칭찬, 무조건 질문, 호기심. 그거를 가지고 좀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선화하는 이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같은데 이제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계속 이렇게 인연이 됐던 인연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관계, 그죠?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는데 저는 누군가를 만나도 그 분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만난 누구, 새로운 어떤 모임의 누구, 뭐 과거에 수없이 거절했던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저 사람은 할 거야라는 그 마음이 그냥 있어요. 네,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몰랐는데 뭐가 생기냐면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할 거잖아요. 오늘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5년 뒤에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할 거라고 하는 그냥 내가 정하고 나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는 뭐예요? 조급함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유선했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로지 진짜 아까 이제 이주아 애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뭐 좋은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질문 이런 그냥 어떤 일상 얘기들. 근데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급함을 갖고 가겠죠.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은 3세폰 안에 쓰러뜨려야 돼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럼 어때요? 내 말만 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진짜 유산화를 어떻게 하면 이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할까? 이게 포인트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다가 아니면 그냥 또 스스로 쓰러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같아요. 좀 저 사람 언젠가 할 거다. 여유. 그러면 이제 관심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가 칭찬인가 봐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내게 칭찬, 맨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되게 집중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나만 할 수 있는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되게 예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식상한 거예요. 원래 이쁘거든. 어디 가면 이쁘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러면 되게 맨날 들으실 것 같아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쁘긴 하네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대화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그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되게 차분하다던가 뭐 나만 할 수 있는 칭찬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칭찬을 할 줄을 모른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할 말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이거저거 할 때 그분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렇게 존중하기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 사실 진짜로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한 회사를 20년 다니고 안 쉬워요.
지겨운 거 아니에요? 저 못 다녀봤거든요. 한에서 20년 지겨워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존중.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존경. 한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에 대한 표현을 굳이 내 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굳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굳이 자기 입으로 안 해주거든요. 유선화 비즈니스가 사실 한 버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한 버튼도 있겠지만 마음을 얻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관계심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누군가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걸 잘했다고 그거 하나, 그 되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사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사고 나면은 본인 얘기를 막 더 하는 거죠. 더 하게 되면 그 안에 한 버튼 쫙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 버튼을 뭔가 하나 되게 무슨 촌철선으로 팍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 가시를 안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 상대방을 엄청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서 미팅을 좀 해보시면 그분의 마음이 그냥 나에게 그냥 확 열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느끼게 되실 거고, 그런 파트너로 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할 것 같은 기대를 했어요. 악수 소리가 안고 성공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벌써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질문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걸까요? 나오셔서 이야기 주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좀 크게 치셔야 돼요. 그냥 뭔가 더 나오지. 자, 우리 이거 속삭인 거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원래 귓속말을 잘 못해. 목소리가 워놓고 나는 귓속말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파트너가 그쵸, 시스템 안착을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시스템 안 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시스템 속에 있어야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을 위해 시스템 속에 안착시키는 노하우 궁금합니다. 안착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어쨌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배워야 되고, 그죠? 배워야 되는 곳에 와야 되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거죠. 대가지불을 하고 싶지 않고, 대가지불은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많은 걸 얻고 싶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인드로 내 스폰서가 와야 된다, 과연 올까 싶은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 근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업하시는 분들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말 특정한 어떤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노하우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안 오고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네, 그러다 필요하면 오겠죠. 대신 이제 이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성공의 8단계에 보면 결국은 결단을 한 사람들, 시간을 내 결단, 배우기로 할 결단, 뭐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시스템에 오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럼 현실 경험도 다시 해야겠죠? 1단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1단계 하고 다시 결단. 그럼 작은 결단이라도 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박 세미나가 너무 큰 결단이야, 그분한테는.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네, 시간을 쪼개서 나부터 만나보자. 네, 그럼 나부터 만나는 부분이 조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스포너님도 같이 만나보자. 네, 그러고 뭐 좀 더 또 단계가 되면 홈미팅이나 이제 이렇게 좀 점차 가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1단계로 다시 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정말 어떤 그 욕심 뭐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둔다. 예. 우선은 내 머릿속에 시스템에 파트너를 초대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하고 우리 누군가를 만나고 엄청 연구하는 일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없는 거야. 시스템이 파트너한테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초대를 해야만 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 이게 되게 강력하면 거기 무슨 의미가 필요해요. 그냥 기승전 시스템일 텐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럼 이 파트너가 지금 시스템 왜 안 오지? 그럼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고민을 하면 어느 시스템도 내가 안내를 해야지. 결국은 시스템이야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결국은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나 말하나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냥 내가 밖에서 만나고 다니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믿음. 나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도 뭔가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는데 밖에서 내 힘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게 몇 주나 갈 건지 사실 몇 주 안 가거든요. 한 4주를 시스템 프로모션 안 하고 나를 4주 이상을 만나게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줄 게 없거든. 얘기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다 했잖아요. 서플리먼트 보여줘도 다 됐고 다 됐는데 어디까지 내가 밖에서 만날 수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 생각하면 목숨 걸고 시스템으로 엄청 프로모션 해야죠. 그래서 한 번 와보면 돼요. 사실 비전 세미나도 한 번 와보면 돼요. 한 번 와보면은 한 번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미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00명의 에너지로도 미비한데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한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이 나는 거는 시스템에 왔을 때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럼 한 번 오면 내가 100번 만나고 1년 내내 만난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 거. 그 시스템 안에 초대하는 게 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일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당연히 시스템의 인원이 점점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시스템 1박 2일 세미나 본사 갔을 때 우리의 느낌 어때요? 좋아요. 완전히 갔을 때 많은 걸 얻어오고 내가 에너지를 받아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파트너가 시스템을 오면 좋겠죠.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시고 오셔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정말 꼬셔요. 어떻게 보면. 자, 1박 2일 세미나 이분이 뭘 좋아하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놀러 가자고 보시고. 네, 그리고 본사 로컬은 자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 리더님들의 성공자들의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또 프로모션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내가 10번 만나도 지금 방금 강현정 루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번 만나도 이 시스템 한 번 오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데리고 오자. 신규 세미나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된다. 비전 세미나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해요. 그래도 안 오죠. 그래도 싫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맘대로 안 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할 일.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뜯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되죠? 저는 또 얘기해요. 제 할 일이니까. 그리고 다음 달 또 얘기해요. 그냥 본사 갈래요? 1박 2일 세미나 갈래?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꼬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로 꼬셔야 돼요. 그러면 한 4개월쯤 되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와요. 네. 그래서 세미나 어떻게든 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오잖아요. 2번 와요. 진짜로 3번 오고.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세미나 와서 180도 바뀌어 가신 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안 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갈 때까지 사인 할 때까지 시스템 갈 때까지. 근데 안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떻게 해요? 라고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언젠가 그게 돼 있으니까. 그거 제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너무 귀한 강의가 아닌 강의, 그쵸?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낼 때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그래서 한 분께 질문을 할 거예요. 한 분께. 자, 그러면 우리 장현정 우리님께. 우리 루비님께 질문하실 분.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이거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꼭 이분께만 듣고 싶다. 네, 화요정 우리님 질문. 아니, 세 분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No. 한 분. 네, 이야기 주세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기 전에 늘 어떤 마무리를 하고 주무시는지.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던데요. 캘리체 구독 혹시 걔 있으신 분들은 생각 비우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형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왜 머리가 돌고 싶지 않아도 돌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돌아요. 근데 그 잠이 들기 직전에 무의식 세계를 조금 점점 많이 믿어가지고 잠잘 때도 뭔가 머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워요. 비워내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누워서 내 혼자 비워낸다고 하면 안 비워져요. 생각이 나지 비워내지질 않아. 근데 누구 말을 들으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버리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휙휙 버려요. 우리가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언니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잠을 편안하게 들었던 것 같고 다음날도 가장 상쾌한 기분으로 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찾아봤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할 거를 그냥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내가 스케줄이 뭐지? 그러니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옛날에 우리 적는 것도 잘 안 되고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복되면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적는 그러니까 유선한 비즈니스도 적고 잡다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있죠. 그런 것까지 적고 그게 좀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전에도 아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네, 그러면서 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서 잠만 자는 거. 잠만 자요 집에. 저는 그리고 항상 자기 전에 저녁에 TV를 보고 자요. TV 실적기를 보고서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도요. 저는 정말 사인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트리뷰 그리고 실적기를 보고서 매일 몇 번 봐요 혹시? 4번? 저는 진짜 지금도 10번 넘게 봐요. 똑같은데도. 예전부터. 뭐가 없어요. 예전에도. 없어도 습관이 된 거예요. 보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꾸 트리뷰 보는 게 저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제가 어디 가면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실적기로 보고서 보고 그거를 한 10번, 20번은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수시로 뭐 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보고 네, 일어나서 보고 그거를 습관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게 계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머리형은 아니지만 머리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네, 계산이 돼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돌아가고 그리고 다이어리는 당연히 필수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는 네. 그거는 다이어리 정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실적 기록 보고서와 트리뷰를 보고 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습관해보세요. 진짜로 10번은 봐요. 매일매일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있어요? 일어나셨어요. 네네. 질문. 핫버튼 찾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제가 평안한지 핫버튼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돈, 피부, 아이들 건강 참 나와요. 그래서 다크만 순간 핫버튼 중에서 어떤 걸 초이스를 해야 하면 그 자리에서 핫버튼에 관련된 걸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거 숙제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 거. 한 번을 찾았다고요? 찾는 거잖아요, 선생님. 돈이죠, 돈. 돈 헷갈려요, 돈이지. 돈이면 피부 관리 가능하고, 돈이면 여행 가능하고, 돈이죠. 피부만 한 버튼일 리가 있나,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관리를 못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풍부하고 완벽하고 뭔가 큰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원래 이게 우리가 유산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단한 유산화를 만났고 이 거대한 유산화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다 알려줄까를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저 또한 처음에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자꾸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쪼개서 이 사람한테 정말 단 한 가지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오면은 나머지 그 거대한 거는 시스템 들어와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시스템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시스템처럼 일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 그러면 첫 잡았어요. 다 돈이에요. 그냥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폰서님 그렇게 지금 9년 동안 부르짖으시잖아요. 돈이라고. 돈이면 빨리 미팅 붙여서 사업자만 듣게 하고 시스템 초대하고 이게 가장 간단하죠. 이거 잘하면 사업 잘하는 거고 거대한 거 내가 주려고 하면 사업 못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은 다 제가 돈이라고 하십니다. 돈이에요. 자, 이게 대본에는 없어요. 스크립트에 없는데 제가 세 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셨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솔직히 여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저도 진행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떠들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와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거 하나만 딱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 강현정 루미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느새 유선화만 한 지 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요. 어느 포인트에 내가 조금 이러지 않았으면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 반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이 좋은 의미면 괜찮고 저를 자책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책이 아니고 그냥 그랬었기 때문에 얻어낸 것도 있을 거고 그랬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냥 보자고 하면은 그때 조금 더 생각하지 말 거예요. 결국은 경험으로 다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한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다 보면은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몸에 새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덜 하려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덜 거절받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게으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활동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더 안전하고 싶기도 할 거고 좀 더 나를 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계속 더딘 거밖에 없다는 거. 근데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스폰서님이 없다 생각하고 일을 해보라고. 근데 너무 우리 나에게 너무 좋은 스폰서님이 계시지만 나의 경험치를 얻어가는 부분에서 내가 그냥 스폰서님이 없다 생각하고 경험치를 얻어가시면 본인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스폰서님과 시간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 파트너가 생겼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냥 가끔은 나를 그냥 그 경험치, 나라는 사람이 모든 걸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 이런 부분들. 근데 계속 의지를 하고 있으면 안 하거든요.
스폰서님 해주실 거야, 스폰서님 같이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들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와닿는 그런 순간이 그러니까 좀 계속 바뀐다고 해야 되나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제가 머리형이 아닌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왜 조금 사업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멈춘 느낌이고 막 이런 어떤 또 생각을 그런 어떤 걸 그렸을 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발이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좀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에서 다 배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지금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잘하는 거 같죠? 충분히 내 자신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뭐를 더 채우면 조금 더 나아질까? 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는 내가 머리형이 생겼나? 유산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를 느끼면서 발이 먼저 미팅은 예전에도 제가 항상 제일 결과가 많이 나왔을 때가 생각 없이 하루에 3건에서 5건의 미팅을 그냥 할 때 그때는 뭘 좀 하면 잘하지 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계속 반복의 어떤 루틴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좀 성장이 많이 하고 조금 뭔가 그리지 않았나 해서 지금은 좀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퍼포모션 팀 안에 그로잉업 팀 안에 그룹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하는 그죠? 우리 맨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그런 리더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내가 될 것인가? 올해. 자, 올해 2023년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이제 2월달 중순 넘어가고 있죠. 자, 올해는 작년에 내가 될 것인가? 작년에 내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그때 작년을 떠올리면 어때요? 싫으니까 자, 이제 리더스로 와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올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작년보다 더 나은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현장으로 좀 나가서 좀 많은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도 누구나 다 현장에서 나가서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더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분명히 내년에는 2023년도 나 너무 잘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지금까지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했죠. 정말 감사의 박수 뜨거